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영입니다. 오늘은 수색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요, 기사화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간단하게 제목들이 서울시와 코레일이 수색 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한다.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 규모이다. 수색 역세권 개발 본격화하는데 상암과 수색을 연결한다. 수색 역세권 개발 본격화한다. 본 궤도 오른 수색 역세권 개발. 상암 롯데몰도 탄력 받을까? 이런 다양한 제목들로 올라와 있네요. 자, 다른 기사 하나 볼게요. 지난 5월 29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집값 눈치 서울시 강북 보따리 푼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 다른 구역들, 다른 데들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관심 있는 서부권에 대해서 볼게요. 지난 29일 기사니까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초 수색역 일대 복합 개발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코레일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핵심 관계자는 코레일과 실무 협의는 마무리했다. 조만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것이다. 하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네요. 그게 지난 5월 29일자 신문이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6월 초면 수색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6월 10일경이면 나오지 않을까 했었죠. 오늘이 6월 19일이고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생각보다 조금 지연돼서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일까를 들여다 봤습니다. 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6월 18일 오전 11시 15분부터 보도할 수 있다 나오고, 6월 19일자 조간신문에 나오겠고요. 이쪽에는 업무 협약에 대해서 관여한 담당자들이고 전화번호겠죠. 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요약된 내용이니까요. 읽어볼게요. 서울시와 코레일은 2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수색 역세권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개발을 본격화한다. 제목만 놓고 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6월 18일 기본 구상 수립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역세권 개발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해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6월부터 1단계 DMC역 복합 개발 사전 협상을 추진해서 2022년 착공 계획에 있다. 그러면 마스터 플랜은 아니었지만 2022년에 착공을 할 거라는 계획 발표는 있었네요. 네. 올해 2019년 2단계 철도시설 부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겠다. 그래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역세권 개발을 사등분 쪽에서 한다는 소리는 이제 쏙 들어가고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지어지는 계획이 세워졌나 보네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단절된 상암동 수색동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권의 광역 중심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1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기대했는데 이 정도 나온 것은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래도 어떤 시기 2022년 착공 1단계, 2단계는 2025년 착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될지 향후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더 언론에 기사화될 내용이 있을 거라는 추측은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볼게요. 서울시와 코레일은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수색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이제 서울시와 코레일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서울시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권을 말하는 거고요. 수색 역세권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2013년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지금은 서울 플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상암 수색을 광역 중심으로 선정했었다라고 과거 이제 얘기가 나오죠. 2014년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광역 중심에 부합하는 철도 시설 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후 개발 부지를 확대하고 사업 실현성을 우선하여 기본 구상을 수립하였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은 수색교에서부터 DMC역에 이르는 약 32만 제곱미터이며 그 중에서 운행선, 철로를 제외한 22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무슨 말인지 향후 서울시에서 어떤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2만 면적으로 보면 32만 제곱미터에서 22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죠. 그러면 운행선이라고 표현된 이 철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안 나와 있네요. 물론 실무선에서는 어떤 계획이 나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향후에 몇 번이고 더 언론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갈게요. 기본 구상에서는 DMC를 기반으로 상암 수색 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서부권 광역 중심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서 광역 중심 기능 확충과 지역 간 연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네요. 광역 중심 기능을 만들겠다 하나, 상암동과 수색동을 연계성을 강화시키겠다. 두 가지.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암 수색 지역의 광역 중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DMC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에서 업무 공간, 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DMC에는 상업시설이 없었잖아요. 업무시설만 있었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철길로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된 상암과 수색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입체적 보행로를 조성하고 차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암동과 수색동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겠다는 거 하나, 차량으로 넘나들 수 있는 차량 연결 통로를 만들겠다는 거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계획에. 이게 이미지로 안 보이니까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보다 구체화된 이미지로 좀 보여지기를 바랬었는데 그 부분은 아쉬운데 또 향후로 돌리고 있네요. 언제쯤 들까요? 올 연말이 들까요? 내년 초가 들까요? 자, 다음 또 가죠. 자, 이제 DMC고는 말하는 겁니다. 환승이 불편한 경의선과 공항철도 DMC 역사는 철도 상부를 통해 연결하여 환승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인천공항을 가려면 DMC역에서 내부로 DMC를 통과하고 인천공항 철도를 걸어가는데 한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짐까지 있으면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건 15분이 걸리는 것은요, 물리적인 거리예요. 물리적인 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에스컬레이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굳이 에스컬레이터로 바꿨다고 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인천공항 DMC 역사하고 경의선 역사하고 사이를 철도 상부로 연결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거리가 반으로 줄죠, 사실. 철길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환승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하, 철도는 덮어버리겠구나. 도시 미관을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철길 위로 어떤 육교 형태로 해서 통과들기에는 합리적이지는 않고요. 그럼 DMC 권역은 봤을 때 그 철길을 갖다가 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볼게요. 서울시와 코레일은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가겠다는 의지죠. DMC 역사를 1단계로 먼저 개발하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DMC 권역을 먼저 개발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철도시설 부지를 2단계로 개발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 규모다. 적은 사업 규모는 아니고요. 1조 7천억이면은 아마 증산 2구역 6,900억, 증산 5구역 한 8,500억, 이 정도, 재개발 구역 2개 정도 사업 비용이네요. 네, 1조 7천억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증산 2구역이 6,900억 공사인데, 사업인데, 1300세대, 1386세대, 증산 5구역이 1704세대, 약 8,500억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에서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로 치면은 세대수가 1700, 한 3100세대 정도, 그 사업 비용이 1조 7천억이 되겠네요. 적은 돈 절대 아니에요. 1단계로 추진되는 DMC역 복합 개발은 약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면은 얼마나 들까요? 3, 6, 한 6,700평 들려나요? 2만, 한 6,700평 부지에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할 예정으로, 중심상업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높이를 최대한 뭔가 올리겠다는 취지죠. 중심상업지역이니까 용적률이 제일 높잖아요. 코레일 롯데쇼핑 출자유사인 롯데 DMC 개발에서, 그러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 하나 나왔네요. 사전협상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사업 협상을 추진하여 금년 2019년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는 롯데 DMC 개발 SPC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조만간에 제출하면 올해 안에 협상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고요.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를 받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네요. 그 DMC역하고 수색역 사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개발 계획이 아직은 안 나왔다는 소리로 들리죠. 그러면 내년에 2020년도에 세부 개발 계획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멋진 이미지로 우리한테 보여지겠죠. 예, 그 정도 볼게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방금까지는 1단계를 봤고요. 다음에는 2단계 철도시설 부지 약 20만 제곱미터는 금년 2019년 안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안에 전체적인 부지가 20만 제곱미터고요. 뭐 사유지는 일부 있겠지만 결국은 코레일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이 대부분일 거니까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관련된 법은 이쪽 도시개발법을 참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간은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구나. 제가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요. 정말 15년 세월 봐야 된다고 주민들한테 늘상 얘기했거든요. 주민들은 야, 나 죽으면 개발될 거냐, 뭐 그런 소리도 농담으로 하시고요. 근데 이 부도심 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요. 외부의 관심도 받고요. 땅이 됐던 부동산은요, 외부의 관심을 받으면요, 가격은 오르잖아요. 예, 커다란 변화가 오면 가격은 오르고요. 이 DMC 권역에서 수색교까지 땅이 없어요. 부도심 개발하고 나면 그 일대 사유지들이 별거 없어서요. 이 일대 아마 땅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와 코레일은 6월 1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인허가 지원 및 성공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서울시와 코레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올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등 그 어느 때보다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시기라고. 진작 좀 협력해서 해 주시지. 서부권 광역 중심뿐 아니라 향후 통일 관문의 중심으로 개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색역이 인천공항을 바라보면은 서울의 관문이고요. 조금 더 오버해서 표현하면은 뭐 통일 관문으로까지 표현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수색 역세권 통합개발은 상암 수색 사이에 도시 공간 구조 구축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1단계 DMC역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것이고, 민간 사업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대요. 민간 사업자가 누굴까요? 롯데건설인가요? 그쪽일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그 특수목적회사 SP소유사 나왔었잖아요. DMC, 롯데쇼핑 그 회사가 있고요. 예, 민간 사업자가 어디로 들까? 롯데 쪽이겠죠, 뭐. 2단계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민간 사업 시행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 이것은 아마 롯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베팅하기 나름이겠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수색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아직 본격 추진된 건 아니고 이제 걸음마다 안 듣는데, 이 지역이 통일을 대비한 서울의 관문 지역으로 발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상암 수색 통합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시 일자리 약 15,000개를 창출하고 중심 상업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약 2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돈 많이 썼네요. 이 표현 들어가려고. 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 사실 현실적으로는 있죠.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다 상암동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증산 2구역은 아파트도 없는데 가격은 더 높죠.
예. 가격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서울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수액 역세권 개발의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보았고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봐야죠. 사업 대상지 볼게요. 예, 대상지가 여기에 있네요. 이 빨간색 부분에 표시되어 있고요. 이쪽이 수색동, 이쪽이 증산동. 그래서 수색, 증산, 뉴타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쪽이 마포구 상암동이고요. 예, 여기가 DMC고 여기가 수색교고 이 가운데가 경의선 수색역이고요. 요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22만 제곱미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에워싸고 있는 게 이제 부도심인데 사실은 에워싸고 있는 주변을 보면 이 향동 약 9,000세대 있죠. 또 이쪽 국방대학원 상암 2주구 뒤쪽으로 국방대학원 뒤로 보면은 덕은지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흘러가면은 화전역이 있죠. 화전역 오른쪽으로가 이제 3기 신도시니까 3기 신도시까지가 이 수색 역세권을 에워싸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네요. 이것도 이 역세권 개발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년 세월을 보니까 15년이면 60 저도 한갑이 넘어갈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그동안에 향후 진행되는 변화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제가 알리도록 노력하겠고,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개발 계획안. 뭐 색상이 알록달록 하면 이쁘네요. 자, 보면요. 여기가 이제 DMC 권역이고요.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환승 체계가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죠. 여기가 이제 경의선 수색역 구간이고요. 복합 문화 관광 시설이 들어올 거고요. 컨벤션이 들어올 거고 판매 숙박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철도 시설이 요 정도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가 수색교니까. 그럼 요쪽 일대는 전체적으로는 요 구간이 다 2단계고 이쪽이 1단계 구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거고요. 축을 보니까 힌트가 여기가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정도 구간 우리은행 여기 있구나. 삼성 SDS가 여기 있고, 그러면 지금 축을 표시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아마 이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색동하고 상암동을 연결하는 차량이 이쪽이 통행축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쪽은 아마 중심이니까 수색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이쪽까지, 이건 아마 보행축을 요 구간에서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특별계획구역에 나왔었죠? 특별계획구역은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요 구간에 들어갑니다. 요 구간에. 그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내년에 발표된다고 그랬고요. 올해는 지구단위 계획, 이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요 부분하고 이 증산동 일대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 또 수색동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이 같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하고, 이런 데들이 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아마 맞물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구간, 여기를 안정적으로 먼저 개발을 해서 환승 체계를 바꾸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서울시 의지도 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에는 롯데에, 이거 롯데 쇼핑몰 부지가 있잖아요. 제 이미지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올려볼게요. 예, 요 부분이 세필티 롯데쇼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환승을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롯데 측에서도 많이 어떤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요약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비즈니스 와치라고 해서 신문 기사가 된 건데 6월 18일자 기사네요. 제목은 수색 역세권 개발 가속 페달 밟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기사가 좀 과도한 부분에 있네요. 제목이 요약 굵직굵직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22만 제곱미터 개발 기본 구상이 지금 수립된 겁니다. 사실은 발표만 안 됐지. 그래서 향후에 마스터 플랜이 한 번 더 올 하반기가 될지 시기는 함부로 예측은 못하겠지만 마스터 플랜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1단계 DMC역 복합 개발을 먼저 하겠다는 거, 2단계 철도시설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 2022년 1단계, 2단계는 2025년 착공 목표라는 것 나왔죠. 일자리는 약 15,000개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는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조 7천억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네요. 아마 이 정도가 돼 있고요. 이 요약본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기본 구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기사가 그나마 보도자료보다는 조금 더 보기 좋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경의중앙선이고요.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인천공항철도고, 이 브라운 색상으로 보이는 것이 6호선 지하철이고요. 여기 DMC역 구간이 환승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순수한 경의중앙선 수색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 역사는 화전역이고요. 아마 향동 때문에 역사 이름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향동 앞쪽에다가 역사가 한 번 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수색 역세권 빨간 색상으로 보이는 이 구간 22만 제곱미터를 개발할 건데, 여기가 수색동 증산동 해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참 큰 호재를 받을 것 같고요. 당연히 상암동도 호재를 받을 건데,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조금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결국은 수색증산 뉴타운이 가장 큰 호재를 받겠네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증산 2구역이 수색증산 뉴타운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큰 혜택을 받을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지금 요 근래 한 보름 사이에 많이 움직이시는데, 뭐 오늘도 제가 밤 9시 10시까지도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은 좀 이제 확연하게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이 일대에서는요, 개발할 투자 시장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상으로 상담하기가 이제 많이 지치는 상황까지도 갈 정도로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사업 대상, 이건 이제 요약본이니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업 대상지는 수색교에서 DMC 역에 이르는 22만 제곱미터다. 근데 이 운행선을 제외한다는 요 부분이 조금 입맛이 나빠요. 예, 바둑으로 표현하면 맛이 나쁘다. 예,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죠. 향후에 좀 맛이 나빠요. 이 단어가. 자, 사업 비전을 보니까 DMC를 기반으로 상암 수색 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서부권 광역 중심을 육성하겠다. 추진 전략은 뭐 당연히 광역 중심 만들고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1단계는 면적이 2만 제곱미터로 DMC역 구간을 복합 개발해서 2022년 착공하겠다는 거고요. 2단계는 약 20만 제곱미터를
2025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고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이 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수색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 보도자료하고 기사화된 내용을 가지고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미흡하지만 마스터 플랜 이 기사를 가지고서 제가 추측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은 아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계획은 한 번 더 나와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레고팜TV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의견을 달리하시면 또 댓글로 논쟁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레고팜TV 한번 활성화 한번 시켜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제가 고마워하고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하트도 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